친구들이 저한테 워킹홀리데이가 끝나면은 워크비자로 지원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냐라고 하지만 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45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6개국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했습니다. 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해외 가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 한 번은 해봐야지 하면서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한인 친구들이랑만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도 같은 민족인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평상시에 영어를 안 쓰고도 생활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살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이왕이면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섞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성공을 했습니다. 캐시미어 힐이라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연치 않게 하산하는 길에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진짜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너 어디 가냐, 뭐 어떻게 왔냐, 워킹홀리데이 왔다 그랬더니 저기 뒤에 있는 내 친구도 워킹홀리데이 왔다, 이따 인사할래? 그 친구가 정말 다행히도 저한테 인스타그램을 물어봐 주었고 이제 셋이서 인스타그램을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차로 데려다 주기까지 해서 사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한 번도 한국에서는 이랬던 경험이 없었거든요. 10분 만에 내려가는 길에 인사 따고 차로 데려다 주기 가능합니까? 저는 못하겠거든요. 다행히 그 친구는 너무나 착한 친구였고 그 친구 덕분에 파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여기저기 모임에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대충 저희가 8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일본, 스페인, 말레이시아, 터키 이렇게 해서 총 6개국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저희는 만나기 전에 각자 음식을 해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닭갈비를 해왔고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친구들이 음식 실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닭갈비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말을 하던데 자기들도 이걸 다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제 음식을 먹어주기 전에 너무 떨렸거든요. 혹시라도 그 고춧가루나 고추장 때문에 맵게 느껴지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옆에서 뿌듯했어요. 자기도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좋았어요. 제가 옆에 있는 터키 친구한테 이 음식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글링을 해봤더니 piece of sugar?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너무 좋았다.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너무 좋았다. 맛있었던 거는 제일 좋았다. 뉴질랜드의 영주권이나 혹은 워크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그 터키 친구는 실제로 워크비자로 있는 친구인데 이 나라에서는 워크비자를 지원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본인이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돈을 내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면은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이 안 됩니다. 대략 제가 듣기로는 그때 4,000불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4,000불이면 360만 원인가요?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내고서 신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는 너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워크비자를 지원을 해줄게. 그러면은 회사에서 소프트를 해줍니다. 돈을. 그리고 훨씬 더 패스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 친구는 3주 정도 걸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원해서 내가 회사한테 얘기해서 내가 워크비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회사에서 오케이 해. 근데 대신 돈은 너가 내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2개월 이상은 그냥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주 숄텀 한 게 2개월이고 정말 긴 거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4,000불만 드는 게 아니고 변호사인가? 변리사인가? 그 고용을 해야 돼가지고 또 써야 돼서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파티라는 단어 하나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11월 말에 왔다 보니까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보냈고요. 플랫메이트들이랑 12월 31일 뭐 한국보다 4시간 빠르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의 남반구니까 저는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줄 알았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요. 저 지금 이 12월인데
아니 12월도 아니야. 지금 1월인데 이렇게 긴팔 입고 있잖아요. 제가 11월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복장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더 두껍게 입고 있어요. 올해가 유독 이상한 날씨라고 이제 친구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원래는 지금쯤 더워야 되고 이미 더웠어야 했는데 12월에 이상하게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엄청 자주 와요. 오늘은 다행히 또 이렇게 해가 떠줬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긴팔 입고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아, 내가 예상한 대로 역시 흘러가지 않는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역시 내 인생이 아니지.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아주 깨달음을 많이 주는 워킹홀리데이 파이팅. 돈. 예, 여기는 일단 렌트비가 되게 비쌉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는 주에 180불 정도 되는 한인 플랫이고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찾아봤을 때는 235가 조금 비싸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 220에서 235가 통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80만원은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이 80만원을 듣고 나서 이제 저처럼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뭐 통상적으로 판교에서 제일 작은 방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는 일단은 시골이고요. 예, 서울처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정도인 거니까 비싼 거죠. 차도 알아서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기름값도 나오고 근데 또 물가는 비싸고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가지고 최저시급을 받고 이거를 버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나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세이브가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못 버티고 이제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겠죠.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이런 거를 생활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래도 조금은 세이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잡을 하나만 구하지 않고 여러 개를 구하거나 숙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즌잡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찾아보니까 체리픽 하는 거 있잖아요. 체리 따는 거. 거기 지원하는 게 한 시즌에 6,000명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새로 들어오는 유입자들까지 이렇게 받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너무나 넘쳐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가 호주처럼 페이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걸까? 라고 해보면은 제가 보기엔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혹은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진짜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버틴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그냥 각자의 즐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서울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서울에서 막 월세 너무 비싸고 물가 너무 비싸고 살기 퍽퍽하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아요.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예. 그리고 더욱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20, 30대 키위들이 안 보인다는 건데요. 이 키위는 뉴질랜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뜻은 대부분의 키위들은 이미 호주로 갔기 때문에 못 봅니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본가가 완전 시골인데 공장지대 근처로 가면은 외국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들을 다 해주시면서 우리가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가격대를 낮추고 있는 게 이 정도라는 거죠. 혹시라도 뭐 뉴질랜드 이민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확실히 오게 되면 느끼는 바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막 사람들 집에 보트가 한 대씩 막 있고 그런데 그 보트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서울에 산다고 해서 강남에 산다고 해서 부자들 그러니까 뭐 레미안에 있고 그 사람들 아파트가 저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내 게 아닌데 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것도 안 되는데 그쵸? 그렇다고 뭐 불행하진 않아요. 아까 잠깐 여권 파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킹홀리데이에 온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 뭐 워킹홀리데이 올 때 어떤 거 준비했어? 이런 걸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럼 실제로 스페인에 온 친구들은 신체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11만 원을 썼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등은 싱가폴 아니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권 파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다른 나라와의 왔다 갔다 이동이 너무 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를 넘어올 때 그때 신체 검사를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여권을 가지고 찍는데 아마도 이제 뭐 한국, 일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는 여권 대고 그냥 카메라 찍으면 바로 패스. 근데 그게 아닌 나라들은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내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까지는 살면서 나라로서 이게 내가 평가받을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죠. 근데 나와서 보다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얘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 온 다음에 계엄령이 터졌어요. 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단어는 머셜로우입니다. 예.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고 아마 못 들어봤어도 괜찮았을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은 사실 뭐 키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은 조선업 혹은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중국 해도 그렇고 일본 해도 있고 각자만의 그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게 무슨 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지 딱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평온하고 살기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은 이 나라의 국가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친구들이 저한테 워킹홀리데이가 끝나면은 뭐 워크비자로 지원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냐라고 하지만 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터뷰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일단은 한인잡을 구했어요. 그 이유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원래는 이제 홀리데이 시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미 다 채용이 되어가지고 제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전화로 인터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영어로 해가지고 야 너 누구 맞아? 막 그러면서 나 갑자기 지금 인터뷰하고 싶은데 인터뷰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한 1분 만에 뚝딱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뭐 나중에 키핑 터치 해줄게 해가지고 떨어졌구나 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트라이얼 날짜가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영어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기회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 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전화하면은 영어 전화하면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그 사람 발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다 술술 들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다시 물어보긴 했는데 다 맞더라고요. 이런 날도 있구나. 아주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배웠던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한국이랑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랑 연락 드리는 거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저를 아주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걱정도 많이 덜어놓으셨고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문자도 하고 영상도 보내고 계속해서 했더니 이제 마음 편안하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안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안 올려서 미안해.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는 이거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온 사람들이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아예 그러니까 타지인데 그 지가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한 사람들이면은 평상시에 내가 주위에서 봤던 사람들이랑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긴 해도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 걸 언제 느꼈냐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뭘 했냐?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떴다방인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물어봐요. 그 스치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 삐끗하면 이제 영원히 안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잘 맞으면 이제 계속 만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말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주제를 끌어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쉬고 있어요, 뭐 일자리 어떻게 잡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킹홀리데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옆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누구랑 있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기록을 하고, 항상 남한테 물어보고, 항상 나한테 자기 반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오랜만에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되게 풀리네요. 카메라 사기 너무 잘했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를 딱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여기서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평상시에 이루고 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죠. 여기에 있으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난 원래 친구도 없어, 뭐 가족도 여기 없어 아무것도. 그냥 없어. 여기서 그냥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나를 고치고, 또 다시 물어보고, 내가 뭐를 바꾸면 더 나을까, 어떻게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뜻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 조금 어째 보인다고 막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지쳐요. 왜 지치냐면 하나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하는 거나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뭘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플랫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미팅을 또 가봐야 되는 건지, 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요리도 배워야 되지, 재료도 배워야 되지, 집도 배워야 되지, 뭐 다 배워야 돼요. 다 그냥 대가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항상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주절주절거림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모르는 사람이 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갈게요. 바이.